이건 전쟁입니다. 도쿄 시부야의 한 호텔 로비. 중국인 단체 관광객 120명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예약 확정 3일 만에 전원 취소. 호텔 직원은 황당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오사카 난바의 면세점. 문을 여는 순간부터 텅 비어있던 매장. 평소라면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교토의 료칸 주인은 예약 시스템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치 예약 중 70%가 취소 요청 상태.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전부 취소 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겨우 2주 전만 해도 일본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국회에서 말했습니다. 대만에 무력 공격이 있다면 이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강한 나라가 됐다. 지지율은 69%로 치솟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11월 10일,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총리는 국회에서 독도 영유권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보수층은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4일 밤 10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지가 떴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일본 여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 내 중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 지도자들의 도발적 발언으로 안전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중국 7개 항공사가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 가능. 단 16시간 만에 49만 건의 항공권이 취소됐습니다. 일본 관광업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호텔, 면세점, 식당, 관광버스 회사 모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월 17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마오닝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이 주변 국가들의 경계와 불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순간 일본 외교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한국 편을 든 것입니다. 일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적을 하나가 아니라 둘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이 조용히 웃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도쿄 방송국 생방송 스튜디오. 한 남자가 두툼한 자료 뭉치를 들고 입장했습니다. 도쿄대학 국제경제학과 다나카 히로시 교수. 28년 경력의 동아시아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가 2시간 동안 쏟아낸 이야기는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겨우 2주 만에 일본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모든 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방송 스튜디오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진행자가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도쿄대학 국제경제학과 다나카 히로시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지난 2주간 밤을 새워 정리한 긴급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요즘 다카이치 총리의 리더십이 화제입니다. 진행자가 대본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2주 전 대만 문제에서 당당한 입장을 밝혔고 독도 문제에서도 확고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 지지율도 69%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일본이 드디어 강한 나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진행자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오늘 주식시장을 확인하셨나요? 네, 주식시장 말씀이십니까?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오늘 니케이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1.2% 급락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빨간 선이 가파르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개별 종목입니다. 관광 관련 주식들을 보십시오. 미쓰코시 이세탄 백화점이 11% 폭락했어요.
시세이도 화장품 9% 하락, 타카시마야 6% 하락, 일본항공과 전일본 공수가 각각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진행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단 하루에 그 정도입니까? 이건 시작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겨우 2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일본 전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저는 두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11월 15일 중국 대형 항공사 7곳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일본행 항공권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취소하거나 변경해주겠다고요. 에어차이나, 중국 남방항공, 중국 동방항공, 스촨항공, 샤먼항공, 하이난항공, 스프링항공까지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중국 정부의 지시라는 뜻입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단 하루 만에 49만 1천 건의 항공권이 취소됐어요. 겨우 16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49만 건이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취소율입니다. 저는 세 번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11월 16일 취소율이 82.14%를 기록했어요. 새로 예약하는 사람 1명당 27명이 취소한 겁니다. 한 중국 여행 데이터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0년 춘절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보는 규모입니다. 코로나 때와 비슷하다는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저는 현장 사례를 꺼냈습니다. 아이치현 가마고리시의 한 대형 호텔. 이 호텔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주로 받는 곳인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1000명의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단 7일 만에요. 호텔 대표가 어제 CBC TV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진행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2년 센카쿠 사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최소한 예약 전에 취소했어요. 이번엔 확정된 예약, 심지어 명단까지 받은 단체 예약까지 갑자기 전부 취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취소 수수료 면제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진행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 2주 만에 관광업계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어제 긴급 분석을 발표했어요.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대 2조 2천억 엔의 손실이 예상된다고요. 한화로 약 20조 8천억 원입니다. 20조 원이요? 네. 그런데 이건 직접 손실만 계산한 겁니다. 저는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간접 손실을 포함하면 훨씬 더 커집니다. 올해 1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3,165만 명이었는데 그중 중국인이 748만 명으로 1위예요. 전체의 23.6%입니다. 중국인 비중이 그렇게 높습니까? 비중뿐만 아니라 소비액도 가장 높습니다. 저는 상세한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2024년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쓴 돈이 1조 7,265억 엔입니다. 전체 외국인 소비의 21.2%를 차지해요. 이게 지금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겨우 2주 만에 이 정도라면 앞으로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겁니다. 저는 더 큰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은 시작에 불과해요. 어제, 그러니까 11월 19일 오전,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입니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겨우 2주 전인 11월 5일에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었어요. 오염수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총리 발언 직후 다시 전면 중단한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도발 발언 때문이라고요. 그럼 완전히 정치적 보복이라는 거군요. 보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중단됐어요. 일본 정부가 10년 넘게 추진해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무산됐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줄은. 진행자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꺼냈습니다. 3일 전인 11월 17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 외교부가 14일 일본 정부가 도쿄의 독도, 주권 주장을 선전하는 영토 주권 전시관 공간을 확장한 것에 강한 항의를 표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논평하는가?
중국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마오닝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보도에 주목했다.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이 주변 국가들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평화의 길을 걷기를 고수하며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촉구한다. 진행자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중국이 독도 문제에 입장을 밝혔다고요?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어서 독도 문제에는 항상 중립을 지켜왔어요. 자신들의 센카쿠 주장에 대한 부메랑을 피하려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단 1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왜 갑자기 바꾼 겁니까? 일본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겁니다. 저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중국 혼자 일본을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 일본의 등을 돌리게 만들려는 거죠. 일본이 사방에서 포위당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벌써 성공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독도 문제가 터진 직후 뭐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저는 구체적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일 군사교류가 즉시 중단됐어요. 한국 공군 블랙 이글스 특수비행팀이 두바이 국제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서 금유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거부했어요. 블랙 이글스가 10월 28일 독도 상공에서 훈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건 일본으로서 당연한 조치 아닙니까?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반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즉시 일본 자위대가 12월 도쿄에서 개최하는 자위대 음악축제에 초청받았던 한국 군악대 파견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양국 국방당국 간 실무회의도 모두 연기됐어요. 단 며칠 만에 한일 군사 협력이 사실상 끊긴 겁니다. 진행자가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습니까? 겨우 2주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총리 발언 후 단 2주 만에 중국과는 경제 전쟁, 한국과는 군사 협력 중단. 일본이 동시에 두 나라와 적대 관계가 된 겁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입니까? 진행자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우리 영토인데 타이밍입니다. 저는 진행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까지 자극할 필요가 있었냐는 겁니다. 독도 문제는 70년 현안이에요. 한 달 뒤에 이야기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문제는 당장 일본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했어야죠. 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독도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총리는 거꾸로 했습니다. 가장 급한 불은 그대로 두고 굳이 새로운 불을 지른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움직였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지금 일본이 잃고 있는 것들을 누가 가져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새로운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대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에서 한국 여행 예약이 전주 대비 73% 급증했어요. 일본 예약이 취소되는 바로 그 순간 한국 예약이 폭증한 겁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그렇게 움직입니까?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서울 영동의 한 면세점 관계자는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 평소보다 30% 이상 많다. 부산, 제주도 호텔들도 갑자기 예약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진행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잃는 순간 한국이 가져간다는 말이군요. 관광만이 아닙니다. 저는 더 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당장은 관광객 이동이 눈에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무엇을 할까요? 한국 화장품을 사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도 계속 한국 제품을 소비하게 돼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화 영향력이 경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관광객 몇만 명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게 쌓이면 중국 시장 전체에서 한국 vs 일본의 경쟁 구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한국 화장품,
한국 패션, K-팝, 한국 드라마. 이게 계속 성장하는 동안 일본 제품은 점점 밀려나게 돼요. 진행자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일본이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앞서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도전적으로 반문했습니다. 반도체를 보십시오. 지금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반도체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HBM3입니다. High Bandwidth Memory.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불리는 AI용 초고성능 메모리예요. 저는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ChatGPT 같은 대규모 AI 서비스를 돌리려면 이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도 이게 들어가고 AMD도 심지어 중국의 화웨이까지 이걸 원하고 있어요. AI 시대의 핵심 부품입니다. 일본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못 만듭니다. 저는 냉정한 현실을 말했습니다. HBM 시장의 95%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어요. 일본 기업들은 양산에 실패했습니다. 키옥시아는 개발 단계에서 포기했고 르네사스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했어요. 진행자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AI 시대의 일본은 이미 뒤처졌습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추가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1위, 삼성 SDI 3위, SK온이 5위입니다. 상위 10개 회사 중 3개가 한국 기업이에요. 반면 일본의 파나소닉은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는 겁니까?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입니다. 저는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충전 속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개선하는 데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반면 일본 기업들은 기존 기술에 안주했습니다. 진행자가 점점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선업은 어떻습니까? 더 심각합니다. 저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세계조선 시장에서 한국조선 3사가 수주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일본 조선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초월한 지 이미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억지로 희망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지칠 아닙니까? 세계 3위 경제 대국이고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경고했습니다. 일본 GDP는 30년간 거의 제자리입니다. 반면 한국은 그 사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1997년 IMF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1인당 GDP는 어떻습니까? 곧 역전됩니다. 저는 충격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IMF는 2027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설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단 2년 뒤에요. 그리고 지금 속도로 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진행자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50년 만의 역전이 정말 일어난다는 겁니까? 네. 메이지 유신 이후 처음입니다. 저는 역사적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줄곧 한국보다 앞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150년 역사가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렵네요. 1997년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과거를 상기시켰습니다. IMF 위기 때 일본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끝났다고 말했죠. 그런데 한국은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뭘 했습니까?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은 혁신을 멈췄어요. 그 사이 한국은 혁신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진행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국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많은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섰거나 따라잡았어요. 방산은 어떻습니까? 진행자가 마지막 희망을 걸듯 물었습니다. 방산이야말로 가장 극적입니다. 저는 결정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K 흑표 전차를 폴란드가 1000대 넘게 구매했습니다. K9 자주포는 노르웨이, 폴란드, 호주, 인도 등이 도입했어요.
FA-50 전투기는 30개국 이상과 계약했습니다. 일본은요? 무기 수출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무기 수출에 제약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증명됐거든요. 실전이라니요? 한국군은 휴전선에서 70년간 긴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K9 자주포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때 실제로 사용됐어요. 그 성능이 증명된 겁니다. 반면 일본 자위대는 70년단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들은 실전 성능을 중요하게 봅니다. 한국 무기는 이미 증명됐지만 일본 무기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요. 진행자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뒤처진 건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 현실을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게 배우라는 말씀입니까? 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IMF 위기를 극복했는지, 어떻게 혁신했는지, 어떻게 세계 시장을 공략했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일본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다 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겨우 2주 만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1년 뒤에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일본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교수 말이 맞다, 에비스. 너무 비관적이다. 찬반 논쟁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발언 후 단 13일. 항공권 49만 건 취소. 호텔 수천 건 취소.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한일 군사 협력 중단. 중국의 독도 문제 개입. 그리고 한국으로 몰려가는 중국 관광객들. 겨우 2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더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거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크로스 메디컬 1등급 허리보호대를 추천드립니다. 편안한 착용감과 든든한 지지력으로 일상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